I say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entire dictionary of words is the word tariff. I love tariff.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What about aluminum, sir? Aluminum too. 10%? 10, no, 25%. 25 for aluminum as well. 25 for both. More than any other country, enjoyed a friendship like few other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다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중국은 오늘부터 대미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2기 글로벌 관세 전쟁이 확대되면 한국도 그 불똥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금값은 연일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양대 김광석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 얘기하기 전에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시바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얘기 좀 해보죠. 네. 자, 이시바 일본 총리가 뭐 이른바 아부 외교를 해가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런 보도가 오늘 많이 났더군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런 현상을 참 아부 외교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일본 내에서는 와부 외교라기보다는 실리 외교다. 네. 어쨌든 트럼프가 정말 거세게 무역 전쟁을 펼쳐 나갈 텐데 이 와중에 트럼프의 입장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일본 경제에 더 큰 충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네. 이시바 총리의 이런 아부성 발언들 지금 방송에 나오고 네. 있죠. 이런 것들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지지를 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시바 일본 총리. 자 보복 관세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仮定のご質問にはお答えをいたしかねます。 That's a very good answer. Very good answer. Wow. That's very good. He knows what he's doing. 자, 이 분위기 참 좋아요. 참 우리로선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자, 일본이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은 피해 가는 겁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피해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 국가는 트럼프가 이미 표현했듯이 그리고 공약에서도 발표했듯이 every country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대상이 된다. 이게 보편 관세를 지향하는 트럼프식 무역 전쟁이기 때문에 피해갈 것이다라고 보진 않고 초기에는 좀 눈치 작전에서 성공적으로 하겠지만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그 모든 것, 네. 일본에 있는 많은 철강 기업들조차 미국의 생산 기지로 옮기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끝까지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취임 직후부터 꺼내던 게 바로 이 관세 카드인데 이번에는 철광과 알루미늄입니다. 네. 왜 철광과 알루미늄인가요? 철 그리고 알루미늄 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의 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네. 가전제품 공장 미국에 옮겨라, 자동차 공장, 배터리 공장, 반도체 공장 다 미국에 옮겨라.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원자재가 필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이런 제조 기지를 옮겨왔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도 네. IRA나 칩스법 등을 통해서 제조 기지를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국 수출이 늘어요. 철강 수출과 알루미늄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마라. 관세 뗄 테니까 그것도 옮겨라. 그것도 우려서 만들어라. 모든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그림 그린 것은 고구마가 아니라 고구마 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공장만 옮기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앞단에 있는 나머지 자잘한 고구마까지 같이 옮겨라. 고구마 줄기를 캐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이 생산의 수직 계열화를 미국 내에서 다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렇게 그려왔다면 앞서 앵커님과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다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파리 규이 협약 재탈퇴했던 일도 네. 역시 미국 내에서 제조 기지를 완성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이 가장 다 탄소 배출 그렇죠.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하겠다. 그런 국가가 되겠다. 그래서 네.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에서는
탄소 저감에 따른 비용 부담 안 해도 되겠네. 인건비가 다소 비싸겠지만 그런 혜택이 있겠네. 법인세도 절감해 주겠네. 또 이자도 거의 제로화해 주겠네. 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충분히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이 갈수록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르면 내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 네. 이렇게 예고를 했더군요. 이 상호 관세라는 게 뭔가요? 예, 정확한 미국식 워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냥 reciproca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reciprocal. 그러니까 reciprocal tariff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고요. 네. fair and reciprocal trad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정한 무역이 되려면 상대국이 우리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는데 나도 우리 매기겠다. 미국도 똑같이 관세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 네. 이 화면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관세를 올리면 상대국이 미국으로 수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과적인 무역 적자 해소, 결과적인 무역 불균형도 해소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관세를 올려서 수출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과정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대미 무역 흑자를 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호 무역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고 그런 무역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서 미국은 모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했죠. 이에 대해서 중국의 보복 관세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부터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조치가 시행됩니다. 중국은 지난 4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강행하자 오늘부터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산 석탄과 LNG의 15%, 원유와 농기계, 대배기량 차량 등의 10%씩입니다. 다만 미국산 전 제품이 아닌 일부 품목만 대상으로 삼은 데다 LNG나 원유 등은 미국산 수입 비중이 크지 않아 사실상 미국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미 한 차례 무역 전쟁을 경험하며 대미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등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온 중국으로선 보복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서 당장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No, we'll speak to him at the appropriate time. I'm in no rush. I'm in no rush. 네, 자 곤란 기자 보도를 봤는데 석탄, LNG 그리고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차량 여기다 관세를 매기는 게 미국한테는 그다지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국이 사실상 미국하고 그냥 와야 싸우자 이런 게 아니라 네. 대화에 좀 여지를 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군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두 권투 선수가 싸우는데 주먹질을 합니다. 네. 근데 얼굴을 안 때리고 잼만. 팔다리만 예. 때리는 거예요. 서로 눈치 싸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 먼저 세게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 다른 나라도 상대국도 또 역시 세게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 제가 특파원 할 때도 주석이었고, 자 트럼프 대통령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왔고, 그때 뭐 자금성을 아예 통으로 비워서 두 정상이 정말 여유 있게 회담을 하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관세를 올려가지고 막 중국에 선전포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잘 아는 상황에서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싸움이다. 네. 실제 어떤 한쪽 상대국이 세게 나선다. 그러면 세게 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싸움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고, 특히 중국이 이렇게 관세 조치를 보복 관세 조치를 단행했을 때 트럼프가 한 말이 있죠. 네. 괜찮다. 이 괜찮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예상했던 것이다. 그 정도는 이미 예상했던 것이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해석은요. 말씀하신 대로 기싸움 중이기 때문에 먼저 노출시키면 안 돼. 자기의 패를 꺼내 보이면 안 돼요. 놀라거나 충격을 걷거나 그런 표정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기 위한 그런 표현. 그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제 발등에 불은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순위로 따지면 8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걸 관세 폭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는 게 사실은 자명한 사실인데, 네. 자 실제로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이 받게 될 그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네. 부분이 이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81조 원가량 됩니다. 네. 현재 추계상 이 보편관세를 적용하거나 할 때 추계상 많게는 40, 적게는 20%가량의 무역 적자 규모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의 네. 무역 적자 규모가 상쇄될 것으로 현재 평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걱정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주체가 네. 가계, 기업, 정부 아닙니까? 네. 생각해 보시면 기업은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해야겠네. 미국의 생산 기지도 있고 한국에도 생산 기지 있으니까 네. 미국에서의 생산 의존도를 높이고 한국 생산 의존도를 줄여야겠네. 관세를 올리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어디서든 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은 그렇다 치고 예. 가게는요. 네. 미국에서 일자리가 있네.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고요. 네. 미국에서 경력 쌓고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가게는 어디서든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이 국가는 다 잃는 거죠. 기업도 잃고 자본도 잃고 기술 인재도 잃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가져가고자 하는 이 역동 경제를 이뤄나가기 위한 로드맵에 있어서 방향성을 상당 부분 이뤄나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네,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자,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 시작되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다각도로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한 달간 연기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EU 등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관세부가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인한 유통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대통령 대신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얘기를 들어야만 하는 우리의 정치적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걱정인데 트럼프 대통령 아직 한국에 대해서 콕 찍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언제쯤 얘기를 하게 될까요? 네, 그게 머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지 않았다 생각한다는 이유는 주변 주요국들을 먼저 타겟으로 하고 보편 관세화, 그러니까 상호 관세에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보편 관세화하는 여정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관세 조치도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맞습니다. 네. 군사 외교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특히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TSMC를 거머쥐려는 움직임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미국 입장에서는 TSMC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중국에게 주지 않는 것도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중국이 안 좋은 시나리오로 TSMC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간다면 네. 그러면 반도체 생산 기지는 그 다음은 한국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전략적 파트너. 우리 가장 많이 논의됐었던 조선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한국과는 군사 외교 안보 혹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전략적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때리지 않는 것이지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을 확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예외가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관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미국 물가도 오르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또 교역량이 줄고 제가 좋은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부터 세계 경제의 규모가 구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구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세계 전체 GDP에서 네.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왔는데 2025년부터는 세계 GDP 대비 세계 교역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더 급속도로 줄어드는 구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지형의 차이, 이 변화를 생각해 보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네. 그 충격은 더 피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내수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그 충격은 덜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